안녕하세요, 건담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산에 왔습니다. Nikes, don't make excuses, they never excite me. Boxes, I cannot fit in the boxes. Stop it, quitting was never an option. Exhausted, this passion is never exhausted. And you cannot stop it, nah, you cannot stop.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논산에 와보니 재작년에 설계했던 장소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공간은 아마 두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지금 보이시는 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중림서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아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이들 지금 강변을 지금 걷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경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강경은 예전에 포구였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금강이거든요. 금강 주변에 좀 나름 큰 포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포구에 예전에 있었던 사연을 그 공간에 좀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읽으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맨 처음에 제가 이 설계를 접할 때 좀 생소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최초에 들어오신 신부님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금강자락에 위치해 있는 공간인데, 금강 주변에 예전에는 큰 나루터 혹은 포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포구에 관련된 사연이 좀 있는데, 이 사연과 관련해서 역사적 맥락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가 있는데, 이 배를 만드는 주변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프로젝트였습니다. 공간 자체는 한 50m, 한 60m, 그리고 폭어는 한 30m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삼각뿔 형태로 돼 있어서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김대건 신부의 라파엘호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현재 구현하기 위해서 계획에 임했던 공간이고요. 실제로 2년 전에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가 있고 주변부를 이제 저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라파엘호는 김대건 신부 일행이 조선 입국 때 이용한 배이다. 함께 입국한 W 신부는 자신이 타고 온 배의 크기를 길이 약 10m, 그리고 폭은 4m, 그리고 깊이가 한 2.5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료를 바탕으로 이 배는 지금 복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토대로 복원한 라파엘호는 당시 서해안 지역에 흔히 운영되던 당두리선을 원형으로 하였으며, 파손과 수리 이전의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당두리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복원된 게 당두리선이라고 하는데 평저선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저선은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이 운영하시던 관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전통적인 그 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가 중국, 그러니까 상해까지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단 놀라웠고, 그리고 또한 금강의 자락에 위치한 이 강경포구에서 결국 도착지는 여기였지만 사실 목적지는 아마 한양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가기 어려워서 여기에 이제 처음 당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 형태는 돛이 이제 2개 달린 그런 배, 돛단배 형태이고, 와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규모가 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 대한 사항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스토리를 대상지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현하면 좋을까라고 그때부터 이제 좀 고민을 했었고, 대상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지 큰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사료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큰 바다를 건너와서 이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사실 큰 파도도 건너고, 그리고 험난한 여정을 상징하는 것을 공간에 투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대지 조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파도를 형상화할 수 있는 계획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현지에 이제 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좀 중요했던 것은, 배 주변으로 낮게 깔리는 공간도 중요하고 대지 조형도 중요하지만, 식재에 있어서도 이런 배의 컨셉이나 그리고 방향성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식재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천변 주변 여건하고도 잘 맞아야 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수쿠령 혹은 사초류 관련된 식물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식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으로 지금 둘러보면 주변에는 다 황토 포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관람을 360도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점이 좀 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라파엘호 위쪽으로 올라가 볼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라파엘호의 전체적인 그 상판 분위기를 감상하실 수 있고, 단지 좀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주변에서 바라볼 때 밑에서 보는 것하고 또 올라가서 보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지금 그 밖으로 보이는 금강도 경관적으로 좀 아름답고, 주변으로도 지금은 코스모스가 펴 있는데 대저쪽으로 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코스모스도 식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야간에 이 라파엘호를 중심으로 경관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파엘호 주변에 녹지로 파도의 조형을 만들고, 그 옆에는 넓은 잔디 공간을 두었고, 이 잔디 공간 옆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돛담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돛담배의 의미는 라파엘호를 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갔던 그 부분을 형상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내판이 있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김대건 신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 라파엘호 생각보단 크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다양하게 과거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 투영되는 공간까지, 그리고 설계하면서 작게나마 주변에 어떤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중림서원으로 이동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건너아빠입니다.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림서원까지 좀 이동을 했습니다. 중림서원의 주변부에 공원과 같은 쉼터를 지금 만들게 됐는데, 작년 설계죠. 2021년 설계이고 이미 좀 다 만들어져서, 아주 가장 최근에 지금 만들어져서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림서원은 관련 자료가 있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626년 이이, 성혼, 김상쟁 등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방 유림들이 세운 황산사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서원으로 승격이 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림서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림서원이 원이 중림에서 지금 온 것처럼 바로 옆에는 굉장히 큰 대나무 수림을 관찰할 수 있고, 이 수림하고 어우러지게 주변 경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장 큰 주안점은 기존에 있는
중림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끌어안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획했던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도 서원의 어떤 영향을 좀 최대한 적게 가는 계획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획안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계획안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투여하기보다는 좀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와서 보니까 대상지가 굉장히 좀 단차가 크게 형성되는 지역이었는데, 보강통벽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변 경관이 사실 다 주거 건축물들이 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원에 올라와서 보게 되면 주변으로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위치가 쫙 이제 아래 깔리면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 경관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던 건데, 그런 고민들이 비교적 좀 잘 풀려서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광장에 어떤 유림들이 활동했었던 시험을 보는 그런 문화를 표현해서 바닥에 그런 문양을 좀 넣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해서 반영은 했으나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탈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좀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여러 번 찾아와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배수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비교적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설계했던 것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조경과 관련된 이슈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